한여름 부산의 오후 해운대 해변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씨 속에서도 휴가철을 맞아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온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미지근했습니다. 김연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흰색 린넨 반팔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발에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베이지색 모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꽤 단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책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한 정신이 그녀의 자랑이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부산에서 의료기기 사업을 일궈오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녀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리버티 하버 호텔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분수대와 잘 정돈된 조경이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호텔을 올려다봤습니다. 호텔 정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곳곳에 배치된 현대적인 가구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작은 명판들이 걸려 있었는데 창립 당시 투자자들과 기여자들의 이름을 새긴 것 같았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도윤 프런트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재보다 한 세대는 젊어 보이는 그는 제법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프리미어 오션 스위트를 예약한 김연재입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들어 연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재의 옷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동화, 바렛모자, 소박한 차림새. 박도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분증과 예약 확인서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지 기계적으로 들렸습니다. 연재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꺼내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예약 대행 앱을 통해 미리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2박 3일 프리미어 오션 스위트, 꽤 비싼 객실이었습니다. 박도윤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에서는 최근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드레스 코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급 객실 이용객분들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요. 드레스 코드라고 하시면요? 연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5성급 호텔입니다. 박도윤이 다시 한번 연재의 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로비 미관이라든지 다른 투숙객분들의 기대 수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해서요. 여름 성수기라 객단가 관리도 중요하고요. 연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재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크인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시간에 맞춰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좀 더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오시면. 잠깐만요. 연재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인가요? 로비에서 잠깐 쉴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박도윤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쪽 소파는 체크인을 마친 투숙객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VIP 라운지도 투숙객 전용입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나아린 벨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더우시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나아린이 따뜻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하린 씨, 박도윤이 날카롭게 불렀습니다. 지금 업무 중이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나아린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연재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의 선의와 매니저의 경직된 태도 사이의 온도차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연재가 다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호텔 정책상 체크인 전에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박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앉을 자리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녀가 평생 사업을 하면서 고객을 대할 때 가졌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예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요? 박도윤이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앱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연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수료는 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박도윤이 급하게 말을 시작했지만 연재는 이미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취소 완료됐네요. 연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 잠깐 정적이 흘렸습니다. 나아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박도윤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슬쩍슬쩍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연재는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다시 뜨거운 더위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 안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들보다는 이 더위가 더 견딜만 했습니다. 적어도 정직한 더위였으니까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로비에 들어서자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편안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소파가 마련되어 있었고 작은 카페 공간도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오션 스위트를 예약한 김연재입니다. 연재가 말했습니다. 아, 김연재님. 방금 전에 예약해 주셨죠?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조금 이르시긴 한데 객실 준비가 끝났으니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연재는 그 자연스러운 응대가 고마웠습니다. 복장을 훑어본다거나 드레스 코드를 언급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체크인 절차 전에 잠깐 앉아서 쉴 수 있을까요? 걸어오느라 좀 더운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직원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쪽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시면 되고요. 시원한 음료도 준비해 드릴게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물만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연재는 라운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같은 5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곧 직원이 시원한 물과 작은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우셨죠? 천천히 쉬시고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물을 마시며 연재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향했습니다. 객실 안내를 해준 직원도 친절했고 객실 자체도 리버티 하버 못지않게 훌륭했습니다. 바다 전망도 아름다웠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직원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연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해운대 바다인데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훨씬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재는 침대에 앉아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버티 하버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의 서비스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소박한 차림으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화려한 옷보다는 편안한 옷을 선호하게 되고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이런 문제가 호텔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연재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리버티 하버 호텔에서의 경험, 블루웨이브 스카이 호텔에서의 경험. 두 호텔의 대조적인 서비스를 비교해 보니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의 외모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호텔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블루웨이브 스카이 호텔에서의 첫날 밤은 편안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니 잠도 깊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카페테리아 한쪽 라운지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연재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버티 하버 호텔에서의 경험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자리가 비어 있나요? 연재가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고 손에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연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미래라고 합니다. 여성이 자리에 앉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잡지 기자이면서 숙박 리뷰 유튜버예요. 이번에 해운대 호텔들을 취재하러 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김연재입니다. 연재가 대답했습니다. 기자님이시라니 흥미로운 일을 하시네요. 서미래는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나 호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실제 투숙객 입장에서 솔직한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르신께서도 여행 중이신가요? 네, 그냥 짧은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연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리뷰를 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서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시설이나 가격보다도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특히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거든요.
연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서비스가 나쁘면 기분이 상하죠. 정말 그래요. 서미래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는 이유도 좋은 서비스를 하는 곳은 알려주고 문제가 있는 곳은 개선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예요. 고객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재는 서미래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혹시 어제 다른 호텔도 다녀오셨나요? 아, 네. 어제는 리버티 하버 호텔을 둘러봤어요. 서미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연재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로비에서 직접 본 건 아니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봤는데 서미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이 프런트 직원과 뭔가 불편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연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나요? 서미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원분이 그 여성분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거절하는 듯한 제스처를 했어요.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니지만 드레스 코드나 미관 같은 단어가 들렸던 것 같아요. 연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연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정말 기품 있으신 분 같았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서미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기자님, 혹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미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호텔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거예요. 외모나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하지만 5성급 호텔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재가 반문했습니다. 물론 기준은 필요해요. 서미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배제하기 위한 건지는 분명히 구분해야죠. 진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마저 거부한다면 그건 차별이에요. 연재는 서미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연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이 저예요. 서미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어르신이 그분이셨다고요? 네. 연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리버티 하버 호텔에서 예약한 객실에 체크인하려고 했는데 제 옷차림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어요. 물 한 잔도 못 받고 앉을 자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미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약을 취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고요. 연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서미래가 분개했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대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기사로 써도 될까요? 이런 문제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우선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사를 써주시겠다는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우선은 좀 더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방법이 있어서요. 서미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우선은 비밀인데요. 연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기자님께 도움을 요청드릴게요. 알겠어요. 서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서미래는 진심으로 연재의 상황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고, 연재는 그런 젊은 기자의 정의감이 고마웠습니다. 서미래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리버티 하버 호텔 라운지를 한 번 더 취재하러 갈 예정이에요. 혹시 함께 가보실래요? 연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아린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같이 가봐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제가 직접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약속드릴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잠시 호텔 라운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미래는 자신이 다녀본 여러 호텔들의 경험담을 들려주었고, 연재는 좋은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호텔의 진짜 가치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봐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인테리어가 있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서미래가 공감했습니다. 제가 리뷰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호스피탈리티죠. 연재는 서미래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보는 서비스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에 고객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요즘은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서미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일부 호텔들은 아직도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네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리버티 하버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재는 어제와 비슷한 차림으로 나갔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리버티 하버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박도윤 매니저가 여전히 자리에 있었고 나아린도 보였습니다. 저는 라운지 쪽을 먼저 둘러볼게요. 서미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프런트 쪽으로 가보겠어요. 연재가 답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서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라운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연재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박도윤 매니저는 연재를 보자 어제 일이 기억났는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이 있는 상황이라 노골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나아린이 연재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죄송했습니다. 나아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연재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잖아요. 나아린의 눈에 고마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충분히 잘했어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을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나아린은 박도윤 매니저를 힐끗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연재는 로비 한쪽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감정적이지 않게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린이 잠시 후 연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제 일에 대한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저쪽 카페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으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휴게 시간이라 15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으린을 따라갔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 공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나으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연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런 상황이 자주 있나요? 나으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있어요. 특히 박 매니저님은 호텔 이미지를 많이 신경 쓰시거든요. 복장이 격식에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고객분들께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체크인을 지연시키시거나 VIP 라운지 이용을 제한하시거나. 나으린이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매니저님 개인 판단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겪은 일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가 물었습니다. 나으린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불편해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객을 편하게 모시는 건데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정말. 나으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재는 이 젊은 직원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윗선에 보고한 적은 없나요? 연재가 물었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 봤는데 나으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매니저님이 객단과 관리와 로비 미관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회사 방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신입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연재는 나으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으린 씨,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 주실 수 있나요? 연재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런데 왜요?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서요. 연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으리는 연재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떤 분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으린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연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때 서미래가 라운지 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표정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라운지 쪽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서미래가 연재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연재는 나아린에게 잠깐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서미래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재가 물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지켜보니까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서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장 입은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하는데 캐주얼한 옷 입은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는 시큰둥하게 대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정장 입은 분이 라운지 이용을 문의하니까 바로 안내해주면서
음료 서비스까지 설명해 주는데 운동복 입은 아버지가 같은 질문을 하니까 투숙객 전용이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운동복 입은 분도 분명히 투숙객이었어요. 룸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미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라운지 이용을 거부당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몰래 촬영했어요. 서미래가 카메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상황만 기록한 거예요. 이런 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연재는 서미래의 기지에 감탄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은 다시 나으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으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연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 정말 뭔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나으린이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연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나으린이 업무로 돌아간 후 연재와 서미래는 호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박도윤 매니저는 여전히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객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서미래의 말이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유 있어 보이는 고객들에게는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했지만 평범한 차림의 고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고객을 구분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나네요. 서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연재가 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노신사가 로비에 들어왔는데 그의 차림새는 연재와 비슷하게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을 박도윤이 눈치챈 순간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정중한 말투로 변했고 VIP 라운지 이용도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연재와 서미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노골적이네요. 서미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건 진짜 서비스가 아니에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하는 행동일 뿐이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연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서미래가 궁금해했습니다. 월요일에 해결될 거예요. 연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뭐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연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촬영하신 영상은 잘 보관해 두세요.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서미래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지만 연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연락드릴게요. 서미래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쓸 예정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고마워요. 연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기자가 있어서 든든해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연재는 블루웨이브 스카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이 월요일 경영회의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나으린 직원의 증언, 서미래가 촬영한 영상,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차별적 대우의 실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객실에 앉은 연재는 노트북을 켜고
월요일 경영회의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리버티 하버 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적 서비스의 실태. 두 번째로 이러한 서비스가 호텔 이미지와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세 번째로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연재는 차근차근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쾌감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 그리고 작은 서류 가방. 평소의 편안한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40년간 사업을 해온 기업인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센텀시티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 본사 건물은 30층 높이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연재는 1층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25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직원들은 그녀를 그냥 평범한 방문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분기별 정기 경영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었습니다. 연재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현재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최윤호 CFO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연재의 지분율을 잘 알고 있었고 항상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연재가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매출과 수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리버티 하버 호텔의 객실 가동률도 높았고 특히 프리미어급 객실의 수익성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CFO의 보고 중에 연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윤호가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지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친절도와 재방문 의사에서 점수가 떨어졌네요. 정혜수 총지배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라 직원들이 좀 바빴거든요. 하지만 클레임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최윤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요. 온라인 리뷰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연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문제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클레임들인가요?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저희는 5성급 호텔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고객분들이 그것을 차별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연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신규 투자 계획, 마케팅 전략,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 하지만 정작 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내 기타 안건을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재는 손을 들었습니다. 김현재 이사님 말씀하세요. 회의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연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직접 호텔을 이용해 봤습니다. 연재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가 직접 호텔을 이용해 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연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프리미어 오션 스위트를 예약하고 체크인을 하러 갔는데 제 복장을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재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물 한 잔 제공도 거부되었고 로비에서 잠시 앉아 기다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드레스 코드와 로비 미관, 그리고 객단과 관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연재의 목소리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강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약을 취소하고 경쟁 호텔로 갔습니다. 연재가 말했습니다. 2박 3일 총 104만 원의 매출 손실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고객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윤호 CFO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났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연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재는 지난 주말 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나아린 직원과의 대화 내용, 다른 고객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사례들, 그리고 온라인상의 부정적 리뷰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연재가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별적 서비스가 개별 직원의 판단이 아니라 마치 호텔의 방침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이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연재가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총지배인님, 혹시 프런트 매니저에게 고객의 복장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혜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정혜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관리 부실이고 안다고 하면 방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혜수가 어렵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것이 품격인가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연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서비스가 고객의 경제적 능력을 겉모습으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재는 블루웨이브 스카이 호텔에서의 경험도 대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호텔에서 어떻게 다른 서비스를 받았는지, 진정한 호스피탈리티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영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연재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돈 냄새를 맡는 장사꾼의 행태인가요? 최윤호 CFO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호텔 브랜드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부정적 경험이 순식간에 확산되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주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법적 리스크도 있어요. 차별적 서비스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호텔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이미지? 연재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고객을 모독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인가요? 진정한 5성급 호텔의 이미지는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연재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유명 호텔들의 서비스 철학과 고객 대응 사례들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연재의 준비된 발표와 논리적인 지적 앞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즉시 전면적인 서비스 개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윤호 CFO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장 조사팀을 구성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겠습니다. 다른 주주들도 하나둘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연재의 지분율과 설득력 있는 논리 앞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조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내로. 아니, 내일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수가 급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은요? 주말까지는. 정혜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런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나 고객에게는 절대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정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재는 여러 임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최윤호 CFO가 마지막까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하던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연재가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연재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요일 오전 리버티 하버 호텔에는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은 새벽부터 출근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고 호텔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주주총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혜수가 직원들 앞에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서 즉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나아리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박도윤 매니저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객에 대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혜수는 박도윤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총지배인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 씨,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혜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이 드신 여성 고객에게 체크인을 거부하고 물 제공도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실인가요? 박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호텔의 품격을 위해서였습니다. 드레스 코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드레스 코드? 정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호텔에 그런 기준이 있었나요? 매니저님께서 객단가 관리와 로비 미관을 위해서. 박도윤이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정혜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도윤 씨, 그 고객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호텔 운영사의 27% 지분을 보유한 김현재 이사님이었습니다. 정혜수가 말했습니다. 박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리가. 믿기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결과가 이거예요. 박도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판단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윤 씨, 안타깝지만 프런트 매니저직에서 해임됩니다. 정혜수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객 응대 업무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박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으리는 인사팀으로 따로 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몰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인사팀장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는 그때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에게 물을 드리려고 했던 일, 박 매니저에게 제지당했던 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잘했어요. 인사팀장이 격려했습니다. 하린 씨가 보여준 것이 진짜 서비스 정신이에요. 나으리는 칭찬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니죠? 전혀요. 오히려 반대예요. 인사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린 씨를 컨시어지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고객 서비스 개선 TF팀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나으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요? 네. 하린 씨 같은 직원이 우리 호텔에 꼭 필요해요. 인사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로비 한쪽에 웰컴 바라는 작은 공간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물이나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로비 곳곳에 추가 좌석이 배치되었습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고객 평등 서비스 원칙에 대한 긴급 교육을 받았고 복장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을 동일하게 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으리는 새로운 컨시어지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으린이 밝은 목소리로 한 고객을 맞았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박 매니저가 눈살을 찌푸렸을 차림이었습니다. 혹시 체크인 전에 잠시 쉬실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 고객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으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쪽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시면 되고요. 시원한 음료도 준비해 드릴게요. 고객은 예상치 못한 친절한 응대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변화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미래는 연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직접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완전히 다른 호텔 같아요. 직원들 표정부터가 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연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서미래는 호텔 로비를 돌아다니며 변화된 모습들을 관찰했습니다. 웰컴바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들, 곳곳에 배치된 편안한 좌석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따뜻한 응대. 이런 변화들을 기사로 써도 될까요? 서미래가 연재에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요. 연재가 답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을 때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혜수 총지배인은 연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하루 동안 1차 개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혜수가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의 해임 조치와 함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변화들을 시행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연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는 고객 서비스 헌장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든 직원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고객은 외모, 복장,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은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입니다. 셋째, 고객의 요청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면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예전부터 불편하게 생각했던 관행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일하기가 더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직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 앞에서도 어색했거든요. 나으리는 새로운 역할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컨시어지로서 고객들의 다양한 요청을 처리하면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한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으린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연재는 다시 한번 리버티 하버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으로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고객들도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런트 데스크의 새로운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박도윤의 자리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라운지를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연재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응답했습니다. 복장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운지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용 시간과 서비스 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음료 드릴까요? 라운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연재는 물을 주문했습니다. 며칠 전 거부당했던 바로 그 물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제공되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연재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만족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보람이었습니다. 이때 나으린이 연재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나으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감사해요? 연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덕분에 모든 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고객분들을 모실 수 있거든요. 나으린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연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 드린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변화된 호텔의 분위기, 직원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일해주세요. 연재가 나으린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연재는 호텔을 나서며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은 약속대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들고 연재를 찾아왔습니다. 블루웨이브 스카이 호텔의 라운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사님, 지난 한 주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수가 정중하게 말하며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연재는 차분하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문제 직원에 대한 조치, 즉각적인 서비스 개선 사항들, 그리고 장기적인 시스템 개혁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박도윤 전 매니저는 프런트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정혜수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적 서비스 금지 매뉴얼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고 추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으린 직원은요? 연재가 물었습니다. 컨시어지로 승진시켰고 새로 만드는 고객 서비스 개선 TF팀의 핵심 멤버로 임명했습니다. 정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 정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정혜수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 서비스 원칙의 제도화였습니다. 모든 직원의 평가 기준에 고객 평등 대우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승진과 보상의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프렌들리 서비스 도입이었습니다. 고령 고객들을 위한 전용 체크인 데스크 운영, 대기 시간, 단축 시스템, 그리고 건강 관련 편의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미스터리 쇼핑 시스템이었습니다.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들이 정기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점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연재가 한 항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실버 웰컴 라운지 신설 계획이요. 네, 이사님께서 겪으신 일을 계기로 특별히 기획했습니다. 정혜수가 설명했습니다. 50세 이상 고객들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무료 다과 서비스와 함께 혈압계, 휴식 공간, 독서 코너 등을 갖춘 라운지입니다. 연재는 그 아이디어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연재가 물었습니다.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정혜수가 답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제가 익명 기부로 지원하겠습니다. 연재가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신가요? 김연재라는 이름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냥 익명의 기부자로만 처리해 주세요. 연재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혜수는 연재의 품격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돈을 내면서도 명예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벽면에 작은 문구 하나만 새겨주세요. 연재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납니다라고요.
그날 오후 서미래가 연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변화를 지켜본 그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예요. 서미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호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연재가 궁금해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고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든 똑같이 따뜻하게 맞아주거든요. 서미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웰컴바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 서비스도 정말 좋아요. 작은 것 같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배려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연재는 그런 변화들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미래가 가져온 소식 중에는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건 따로 있어요. 서미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좀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호텔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이요? 복장 때문에 눈치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버티 하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대해드리니까 정말 감동하셨대요. 나가시면서 이런 곳이 진짜 좋은 호텔이구나라고 하시는데 듣는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연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기사로 써도 될까요? 서미래가 물었습니다. 이런 좋은 변화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호텔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은 빼고요. 물론이죠. 한 고객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 변화라는 식으로 쓸게요. 서미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리버티 하버 호텔에는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 친절도 점수가 급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윤호 CFO가 직접 연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윤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고객 만족도가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어요. 정말요? 연재도 놀랐습니다. 네, 특히 재방문 의사 항목에서는 18%나 올랐고요. 온라인 리뷰도 긍정적인 것들이 급증했어요. 최윤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객단가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이는 정말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고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좋은 서비스가 좋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네요. 연재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이제 자신 있게 고객을 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윤호가 덧붙였습니다. 8월 말이 되자 드디어 실버 웰컴 라운지가 완공되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아늑한 공간에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무료 다과 서비스를 위한 작은 바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혈압계와 간단한 건강 측정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각종 신문과 잡지, 책들이 준비된 독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연재가 요청한 문구가 우아한 서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라운지 개장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호텔 임직원들과 지역 언론, 그리고 주요 고객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혜수 총지배인은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운지는 단순한 시설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 호텔이 추구하는 새로운 서비스 철학의 상징입니다.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진정한 환대를 제공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은 공간입니다. 연재는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하 화환 하나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익명의 응원자라는 카드만 달려 있었습니다. 나아리는 라운지 개장의 핵심 담당자로서 많은 기자들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시작이었어요. 나아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분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고객을 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한데요. 나아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다만 진정으로 고객과 직원 모두를 생각하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날 저녁 연재는 조용히 혼자 라운지를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였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니 몇몇 고객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60대와 70대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운지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음료 드릴까요? 연재는 간단히 차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새겨진 그 문구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때 한 할아버지가 연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시네요. 저는 이 근처에 사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재입니다. 연재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라운지 정말 좋죠? 박철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편하게 쉴 수 있어서요. 예전에는 이런 곳에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연재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벽에 적힌 글귀도 참 좋고요. 박철수 씨가 문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연재는 자신이 제안한 문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간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박철수 씨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연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분께 정말 고맙죠.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당당하게 좋은 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연재는 그 감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연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이 문구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재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해운대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와 상쾌한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열기는 사라지고 바다는 더욱 깊고 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연재는 리버티 하버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그 뜨거운 여름날 물 한 잔을 거부당했던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깊은 만족감과 뿌듯함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텔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돌아보니 나으린이 밝은 표정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컨시어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린 씨, 이른 시간에 출근하네요. 연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나으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호텔이 고객 만족 우수 호텔 인증을 받게 되었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그리고 나으린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올해의 우수 직원상도 받게 되었어요. 고객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연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당연한 결과예요. 모든 게 어르신 덕분이에요. 나으린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저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채로 일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처음부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연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호텔에 일어난 변화들, 직원들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즘은 정말 일하는 게 즐거워요. 나으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거든요. 특히 실버 웰컴 라운지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가득해요. 그래요? 잘 활용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그 문구요, 벽에 새겨진 나으린이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세요. 사진도 찍어 가시고요. 연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어르신. 나으린이 갑자기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그 익명의 기부자이신 건 아니죠? 연재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라운지 문구도 어르신이 하실 법한 말씀 같고, 나으린이 예리한 직감을 보였습니다. 하하, 추측일 뿐이죠. 연재가 대답을 회피하며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나으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르신. 나으린이 인사하며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재는 그런 나으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자신감을 되찾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재의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밀의 기자로부터였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리버티 하버 호텔 관련 기사가 다른 호텔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3군데 호텔에서 비슷한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연재는 그 메시지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호텔의 변화가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연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그날 밤 연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평생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그녀답게 오늘의 소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로 리버티 하버 호텔 사건이 시작된 지 정확히 100일이 되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불쾌감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다. 가장 기쁜 것은 나와 같은 나이의 분들이 당당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아린 같은 젊은 직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72세의 나이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고 싶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연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작은 일이라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물 한 잔의 이야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연재는 마지막으로 리버티 하버 호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호텔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는 이제 따뜻한 환대와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작은 존재라고 생각되어도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물 한 잔의 순간이 온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그 목소리가 모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변화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